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여러분은 마블 영화를 사랑하시나요?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마블 영화를 아끼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엔드게임의 스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설하고 지금까지 마블 영화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물론 모두가 계속해서 달려왔지만 마블은 유독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전신인 마블 엔터테인먼트는 코믹북 회사로 10년 전만 해도 영화 제작은커녕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경영난에 엑스맨,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영화사에 팔아 겨우 연명하던 마블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영화화된 스파이더맨이 흥행 열풍에 큰 수익까지 얻자 마블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십억 원에 팔았던 판권으로 다른 회사가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니 영화라는 콘텐츠가 가진 잠재성에 대해 마블은 깊게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세기 폭스에서 엑스맨 제작을 맡았던 케빈 파이기가 마블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케빈 파이기는 외부 제작자에게 제작을 맡기기보다 자체 제작을 밀고 나갔습니다. 2008년 아이언맨 1편을 제작할 때는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게다가 마약 스캔들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우려의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언맨 1편이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하자 어벤져스 작품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죠. 케빈 파이기의 진면목이 나타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각 영웅들의 스토리를 연결해 어벤져스와 마블 전체 세계관을 확장시키는데 심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어린 시절 스타워즈의 광팬이었던 그는 마블 스튜디오의 경영을 넘어 작품 설정 등에도 상당 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빨간 도깨비님이 소개했던 팔을 자르는 설정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설정이 궁금하신 분은 빨간 도깨비님이 심도 있게 잘 설명해 주셨으니 꼭 한번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스타워즈, 백투더퓨처 등의 영화들을 보면서 자란 그가 경영자질 뿐만 아니라 제작 감각도 갖추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같은 케빈 파이기 CEO의 영향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한 세기를 장악할 만한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엔드게임 이후 마블 세계관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멤버들, 특히 로다주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마블 유니버스와 같이 성장한 아이언맨, 어쩌면 아이언맨보다 더 성장한 로다주는 마블 세계관의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습니다. 로다주가 연기한 토니 스타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물이었죠. 자기 입맛대로 살던 사람이 자신이 만든 무기가 암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죄의식과 회의감을 느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아이언맨이 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선 슈트의 위험성 때문에 아이언맨 슈트를 국가 소유로 돌리려 하고 토니는 팔라듐 중독으로 몸 상태는 더욱더 악화됩니다. 물론 새로운 슈트를 개발해 중독 위험은 벗어났지만 뉴욕 한복판에 외계인이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정부는 결국 핵폭탄을 발사하고 아이언맨은 핵폭탄을 짊어지고 포탈로 향합니다. 치타우리 종족을 몰아내고 토니도 겨우 살아남았지만 외계 침공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토니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슈트를 대량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드리치 킬리언과의 사투 끝에 토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슈트는 탈출구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될 번데기였다는 것을요. 슈트가 없어도 그는 분명한 아이언맨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욕망과 연구에 대한 열정이 합쳐져 울트론이 탄생했죠. 게다가 스칼렛 위치의 환상으로 자신의 친구들이 전부 죽는 걸 목격합니다. 그는 소코비아 사건 이후로 어벤져스의 존재 의미와 목적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되고 급기야 어벤져스는 분열되죠. 그렇게 당분간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는 스파이더맨을 진심으로 아꼈고 그가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I just want him to be like you. And I wanted you to be better. Please, Mr. Let's Stark, have it. you don't understand. This is all I have. I'm nothing without this suit. If you're nothing without this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t. Okay? Gotta sound like my dad. 하지만 지금까지 일들은 가소로울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항상 전투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되찾는 어벤져스였지만 이번에는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소멸되어 117개국이 서명한 소코비아 협정은 사실상 쓸모가 없어졌죠. 토니는 항상 고뇌했지만 그 고뇌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이언맨을 대표로 설명했을 뿐
이건 다른 영웅들도 마찬가지였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를 구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더 큰 시련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짊어진 삶은 항상 무거웠으며 그들이 느끼는 감정선은 항상 복잡했죠. 이것은 어쩌면 영웅들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을 잃었기에 매번 한계에 부딪혔기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졌으며 밀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은 주저앉지 않고 타노스에게 다시 향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도전에서 성공했을 때 또 한 번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고철 슈트에서 나노 슈트까지 아이언맨은 매번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슈트가 파괴될 때마다 항상 더 보완된 슈트가 등장했으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분명 인피니티 워에서 보여주었던 마크 50은 나노테크가 결합된 최강의 슈트였고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마크 85 일명 타노스 버스터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에 대해 더 나아가 희망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타노스 버스터도 파괴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슈트는 또 등장할 거고 엔드게임에서 토니가 타노스 버스터에 모든 걸 걸었기에 모든 기술력을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며 파괴되어도 미련은 없을 겁니다. 이건 엔드게임이 끝나도 배역이 바뀌어도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마무리가 거대하다고 해서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피니티 사가의 처음이 그랬듯 엔드게임 이후의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은 작은 연결고리들로부터 점차 커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엔드게임보다 더 큰 이벤트가 우리 앞에 도달할 수 있겠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엔드게임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에너지가 된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d it work? I think it might have. How do you know? Because the bulk beams are closing the Tesseract. 여러분의 구독이 제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감사합니다.